예, 이쪽은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려를 볼 건데 고려를 만든 사람은 왕건이죠. 근데 그 전에 궁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약간 확대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후삼국을 배웠는데 후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이제 궁이었었고 후백제 만든 사람이 견훤이었었죠.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었고 원래 이렇게 삼파전이었는데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왕건이 왕이 되고 고려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견훤과 경순왕도 고려 품으로 안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원래 후고구려 세웠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태조는 왕건이다. 근데 왕건은 고구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개성하고자 했고 수도를 송악으로 천도를 합니다. 원래 궁예가 여기 원래 송악에서 후고로 세웠다가 철원으로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왕건이 다시 송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이 송악으로 천도해서 고려의 수도는 송악이다. 송악은 지금 어디냐면 개성입니다. 우리 휴전선 바로 위에 개성 있죠? 그래서 개성에 가면은 고려의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흔적을 보려면 개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왕건 고려를 건국했고 고구려 개성하고자 했고 송악이 수도였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여기 견훤 같은 경우도 왕건품으로 안기고 경순왕도 왕건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견훤과 경순왕이 항복하면서 그리고 후백제의 자녀 세력이 있었는데 후백제를 격파하면서 또 위에서 거란한테 망한 발해 유민을 포용하면서 후삼국이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왕건은 가슴이 상당히 넓은 사람이에요. 신라도 받아주고 후백제의 견훤도 받아주고 그리고 위에 발해 유민도 받아주고 그래서 고려 건국 이후에 후삼국이 통일되었다라는 부분 정도 흐름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조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보통은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태조라고 해요. 근데 왕건한테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호족이 혼자 나라 세운 게 아니에요. 이제 왕건 혼자 세운 게 아니라 호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호족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29명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29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다 호족의 딸들이에요. 그들과 친하고 싶어서. 그리고 왕씨, 왕건이 왕씨잖아. 왕씨성을 하사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종민인데 박종민이 아니라 왕종민으로. 그래서 왕씨성을 하사해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인제도 이 호족의 가족들을 수도에 와서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인질제도, 기인제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사신간제도를 운영합니다. 아까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었죠. 경순왕이 최초의 사신간이에요. 경순왕은 경주에 대해 잘 알겠죠. 그래서 경주에 보내서 경주 지역을 감시하도록 하는 사신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태조는 밀당의 제왕이야. 밀당, 밀고 당기고. 그래서 포효 정책, 호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견제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호족 정책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래서 세금을 10분의 1로 낮춰주고 흑창, 어, 농사가 잘 안 돼서 곡식이 어려울 때 흉년일 때 이 흑창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민생 안정에 꿈꿨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훈요 10조. 주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불교 힘으로 나라 세웠으니까 불교 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 그대로 따를 필요 없다. 그리고 서경을 중요시해라. 이 서경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서경은 옛날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은 왕건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개성하고자 했잖아요. 고구려의 옛날 수도가 어디냐면 서경입니다.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평양을 이때 서경이라 불렀는데 고구려를 개성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또 다른 수도, 서쪽의 수도라 해가지고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훈요 10조 알아두고 북진 정책도 펼쳤습니다. 북쪽으로 진격하겠다.
북쪽으로 진격한다는 뜻은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옛 고구려 땅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를 여기 보는 것처럼 확장도 했었고 옛날 고구려 쓰였던 서경을 중시했었고 그래서 영토를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색깔 부분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진 정책이라고 하고 왕건의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종. 미친 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빛광인데 미친 놈이요. 뭐에 미쳤냐면 왕권 강화에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었죠. 그럼 여기에 수많은 왕자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왕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겠죠. 여기서 살아남은 애가 광종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피 터지게 싸웠기 때문에 무조건 왕권 강화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 노비왕건법, 과거제, 공복제정 다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노비왕건법은 노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고려 세울 때 공신과 호족들 있죠. 특히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불법으로 노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평민으로. 그러면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겠죠. 반대로 뭐가 세죠? 왕권이 세지겠죠. 그리고 국가의 재정은 확충될 것이고. 왜? 노비는 세금 안 내는데 노비에서 풀어진 평민들은 세금 내기 때문에 재정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과거제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교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뽑겠다라는 것이 과거제예요. 그 전에는 이 호족들의 자식들은 시험도 안 보고 관리가 됐거든. 그 호족들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서 뽑은 게 과거제. 뭘로 시험 봤냐? 유교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건의한 사람이 있는데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합니다. 이름 보면 알다시피 우리 고려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에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출신의 쌍기가 과거제를 건의를 했고 광정이 받아들이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식적인 복장, 공식적인 유니폼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등급을 매겨서 너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너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겼어요. 옷 색깔 보면은 관리들 서열이 보이죠. 근데 제일 위에 누가 있다? 왕이 있다. 그래서 공복을 제정했다는 것은 왕권 강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왕권 강화, 광종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성종. 성은 이루다 성자예요. 혹은 완성하다. 그래서 성종이 한 일은 한마디로 완성한 거야. 뭘 완성했다? 고려 초기의 기틀을 마련했다.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최승로라는 신하입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요. 오픈마인드야 성종은. 그래서 신하 최승로가 건의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게 시무 28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지방관이 뭐냐면 지방에 사또 같은 애들 관리를 파견한 거야.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수도였던 개경은 관리가 되는데 지방 호족들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의 힘이 셉니다. 걔네들 누리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그리고 뭐 연등이나 팔관의 불교 행사인데 백성들이 힘들게 한대. 그래서 연등이나 팔관의 같은 불교 행사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불교 물론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닦는 데는 좋지만은 유교가 더 좋습니다.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해가지고 유교 정치할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는 줄이고 유교는 강조했었다라는 거. 특히 유교 정치하라는 것이 핵심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통한 정치할 것을 강조한 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앙 관제 정비했고 지방 관제 정비했고 학교, 국자감이나 향교도 성종 때 마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향리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왕건과 함께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아까 누구였어요? 호족들이었었죠. 근데 호족이 두 부로 나눠집니다. 힘이 센 호족이 있고 힘이 약한 호족이 있어요. 힘이 센 호족은 수도로 가서 귀족이 됩니다. 힘이 약한 호족은 지방에서 향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건에 도움을 줬던 호족들이 힘이 센 애들은 중앙의 귀족이 되고 약한 애들은 향리가 되었는데 이 향리가 지방에서 실질적인 권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라는 애들 지방에서 세금 걷고 재판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향리라는 단어는 고려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련된 게 고려의 중앙 통치 조직이에요. 요게 당나라의 제도도 따라 있고 송나라 것도 따라 있었어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당의 삼성육부 우리 발의할 때 배웠죠. 삼성육부랑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이성육부제를 운영합니다. 요 표를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요 색깔은 당의 제도를 모방한 건데 여기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원래 중서성 문화성인데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삼성을 변형시킨 이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육부. 그래서 이성육부 당의 제도 걸 본땄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걸 따라한 거 중추원 어사대 3사. 중추원은 왕명 출납. 왕의 명령을 출납이란 말은 내보내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왕의 명령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건 비서죠, 비서. 그래서 비서 역할을 했었던 기구예요. 그리고 어사대는 우리 암행어사 떠오르면 돼요.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찰 기능. 3사는 회계 기능이에요. 돈 관리했었던 거. 그래서 회계 기능 3사. 그래서 여기는 주로 송나라의 제도를 본땄고 이 삼성 육부 같은 경우는 당나라. 그럼 우리가 좀 허전하죠. 고려의 독자적인 것도 있다. 식목도감과 도병마사인데 식목도감은 제도나 법 같은 거를 관리합니다. 도병마사는 여기 병자이체 병사, 군사랑 관련된 거. 여기에 최고 관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귀족 회의 기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인 부분, 송나라 거, 당나라 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와서 자, 이성육부 당나라 거 따라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중서문화성 최고의 기구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육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괄, 여기서 집행. 그래서 이성 육부 체제로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추원 아까 여기 있었죠? 왕명출납. 그래서 비서 역할을 했었던 중추원 송나라 거였었죠. 대간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 다시 가볼게요. 여기 아까 중서문화상이 있었어요. 중서문화상은 크게 재신 플러스 낭사예요. 근데 여기 낭사라는 애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 봤어 어사대 있죠. 이 어사대 일부 관원들이 일로 옵니다. 이 어사대랑 삼사가 합쳐져서 대간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어서 보면은 자, 이 어사대 그리고 중서문화상의 하위 관리였던 낭사 어사대랑 낭사가 합쳐서 대간이라 불리는데 얘네들이 특별히 역할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걸 왜 굳이 설명하냐면 얘네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중서문화상의 하위 관리였던 낭사랑 어사대가 합쳐지면 대간이라 불리는데 얘네들은 이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간쟁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봉박 왕이시여 이건 못합니다. 서경 왕이시여 저 관리는 임명하는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대들 수 있는 권한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간 얘네들이 모이면은 왕을 견제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간의 역할 왕권 견제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 고려 독자적인 기구 있었죠. 도병마사 병자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 식목도감, 어떤 법이나 제도 같은 거. 그래서 이 고위 관리들을 제신 추밀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귀족이라고 보면 돼요. 고려의 귀족 기구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도병마사, 식목도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방으로 갈게요. 요 표를 먼저 보면 편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은 북계 동계라고 되어 있어요. 개가 몇 개예요? 2개죠. 양쪽에 있죠. 그래서 양계라 부릅니다. 양이라는 것은 2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보면 도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래서 5개 도다. 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의 큰 특징은 오도 양계라는 거. 근데 여기는 국방 지역이죠. 군사 지역이죠. 국경이잖아. 그래서 양계는 주로 국방 지역에 양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아래 비군사 지역에는 오도가 있습니다. 여긴 군사 지역이니까 여긴 군인들이 가요. 병마사라고. 오도는 군사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관리였던 안찰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오도 양계로 운영된다라는 거 알고 설명을 할게요. 자, 고려. 자, 양계부터 갈게요. 군사행정구역이 있었다. 그래서 병마사라고 하는 군인이 파견되었다. 국방상 요지에 있었던 양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래 지역에는 오더라고 해서 일반 행정구역에 일반 관리였던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근데 여기에는 향부곡소로 가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향부곡소는 특수행정구역이라 부르는데 왕따 지역이에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실패했거나 포로들을 모아놨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고 이사도 못 가게 가둬두었는데 이런 특수행정구역을 향부곡소라고 하고 고려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을은 군현과 주현이 있었는데 다시요. 일반 마을인 군현에는 주현과 속현이 있었습니다. 주현은 지방간이 파견됐어. 한마디로 사또가 파견돼서 관리를 했는데 사또가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는데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어요. 이거 봤을 때 고려는 아직 지방의 사또, 지방간이 곳곳에까지 가지 않았던 아직 미완성적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속현이 많았었다라는 거, 특수행구역 향부곡소가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 중앙군에 유기, 지방군에 이런 게 있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도가 개경이죠.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지방에는 향규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국자감은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죠. 그래서 조선은 성균관, 고려는 국자감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고 고려 때 관리가 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지금은 국가 관리가 되려면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공무원 시험은 에드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고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음서랑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음서는 한마디로 아버지 백이야. 백. 자기 조상이 힘이 세면은 5급 이상의 높은 관리면은 시험 보지 않고 그것도 높은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고급 관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과거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과거 시험. 그 중에서 문과를 봐야 됩니다. 문과 시험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술과 명경과. 이걸 통해서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고급 관리가 되는 방법 음서 백으로 가든지 재술과 명경과와 같은 문과로서 될 수 있었다. 기술관 관리가 되려면은 잡과라는 시험을 봐야 됐고 스님을 뽑는 승관은 승과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었고 그래서 큰 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음서라는 백이 있었고 과거라는 실력이 있었다. 그래서 음서 과거 시험엔 재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 뭐 큰 흐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정리를 하면은 자, 관리 선발 방식은 크게 두 개. 음서라고 하는 백, 과거라고 하는 실력. 과거 시험은 문관을 뽑는 시험이 있었고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 있었다. 뭐 아까 표에 보면은 스님을 뽑는 것도 있었죠. 문관, 기술관, 스님. 자, 과거. 그래서 능력을 중시했었다. 그래서 신라는 아예 골품제대로 해서 뼈다구만 봤었잖아요. 백만 봤었잖아요. 근데 과거가 시험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오픈된 개방적인 사회였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우고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한번 봤던 거니까 짧게 핵심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려를 건국한 거 왕건이다. 궁에 몰아내고 건설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수도는 송악 개성이었다. 그리고 나서 후삼국을 통일했다. 자, 태조 왕건이죠. 나라를 세운 사람을 태조라고 한다. 왕건이 했던 거 일단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29명의 여자를 둘 정도로 혼인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왕시성을 줬고 하지만 달리기만 하면 안 되죠. 견제도 합니다. 기인제도, 인질제도 펼쳤고 사신관제도로 그 지역 통제하게 했었고 또 민생 안정으로 세금을 10분의 1 낮춰줬고 창고를 도왔다. 흑창 어려울 때 도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죽기 전에 훈요 10조로서 자기 후손들한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 그 북진 정책 고구려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구려 땅 차지하려고 했었고 옛날 고구려 수도였던 서경을 중시했었다라는 거. 실제 영토도 넓혔다라는 거. 이런 건 다 태조 왕건의 역할이었다라는 거. 광종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왕권 강화, 미친놈, 미칠광, 광종 실제로는 빛광입니다. 노비양건법 불법으로 노비단을 풀어줬고 과거제 실력으로 유교 실력으로 관리를 뽑아서 호족을 견제했었고 공복 유니폼 제정했었고 이거 다 보다 왕권 강화. 자, 성종
이룰성이라고 그랬죠. 완성한 성자 이것들 다 줘서 고려의 기틀을 마련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심의 28조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하고자 했었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하고 학교 세우고 성종 이룰성자. 자, 통치 조직은 이성 육부 당나라 따라했다 그랬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과 육부가 있었다. 그리고 중추원 송나라 따라했죠. 왕명출납 비서 역할이었었다. 대간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들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는데 간쟁, 봉방, 서경,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등등 해서 왕권을 견제했었다. 고려 독자적인 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다. 그리고 제추 해가지고 제신추미를 제추라고 하는데 제추의 합의기구로서 귀족 기구 역할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의 귀족 기구는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지방행정. 자, 5도 양계였었다라는 거. 5도는 이 아래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북쪽의 국방지역.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 양계는 병마사가 갔었다. 그리고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지방감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었다. 자, 2군 6기, 주현군, 주진군, 지방 군대도 있었다라는 거. 자, 교육기관, 중앙의 국자감, 지방 향교, 관리 선발자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음서 빽이 있고 과거 실력으로 뽑는 게 있었다. 과거의 종류 이런 게 있었다. 문과, 잡과, 승과. 문과는 이런 거, 승과는 이런 거. 하지만 잘 몰라도 좋다. 과거제랑 음서가 있었는데 음서가 더 대우받는 시대였다. 하지만 신라 과거 시험마저 없었던 신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의 나라가 고려였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OX 광종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준 노비양거법 실시했다. 맞죠? 그래서 광종하면 무조건 뭐였다? 왕권 강화. 자, 고려 교육기관이네요. 수도 개경에는 국자감이 있었다. 맞죠? 고려 때는 국자감이고 조선 때는 성균관. 자, 용어를 쓰시오. 태조 왕건은 지방의 호족 자제를 인질로 수도에 두었다. 아까 기인제도 얘기했습니다. 자, 지방 행정의 실무자, 세금 걷고 군사 징발하고 재판하는 거, 향리 얘기 줬었죠. 호족이 있는데 힘이 센 호족은 중앙에 가서 귀족이 됐고 약한 애들은 지방 향리가 되어서 지방 행정 심을 맡았다라는 거. 고려 태조 왕건 유언이었던 훈요 10조를 남겼죠.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 독자적인 거였었고 아까 약간 어려웠었던 거 제추의 합자기구라고 해서 귀족 회의기구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단어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건 과거였었죠. 음서는 백. 그리고 고른 일반 행정구역 아래 일반 행정은 5도 요 위쪽의 군사지역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계 여기서는 일반이니까 5도 안차사를 파견했죠.